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은 연애를 안 하는 게 낫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애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연애를 시작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근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연애를 할 때 더 행복한 건 아니래요. 커플일 때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클랜드 대학교 기름의 교수님은 연애하면 정말 삶이 더 행복해지는지 연구 중이었어요. 교수님은 187명을 대상으로 연애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했습니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일 때보다 연애 중일 때 삶이 더 만족스럽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연애할 때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유달리 싫어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남에게 다 맞춰주고 최대한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했죠.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연애를 하면 더 불행해지는 걸까요? 싸우기 싫어. 연애를 하면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상대방과 맞춰갈 부분은 많아져서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툼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데 연인 관계에선 그럴 수 없으니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차라리 싸울 연인이 없는 싱글일 때가 더 행복한 거죠. 이해가 가네요. 싸워도 괜찮아. 남들과 싸우기 싫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나와 다른 성격과 취향, 성장 배경을 지닌 사람과 반쪽처럼 지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싸우는 게 싫다고 계속 연애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연인과 싸움 없이 연애를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답니다. 바로 나의 애착 유형을 아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연인과 왜 싸우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싸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제 그럼 당신의 애착 유형을 알아볼까요? 모든 사람의 연애 유형은 3가지로 나뉜다. 어떤 사람은 연인을 가능한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또 사랑에 금방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렬히 좋아하다가도 한순간에 사랑이 식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대체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혈액형 아니면 과거의 연애 경험 모두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애착 유형이에요. 연애의 유형을 결정하다. 캘리포니아대 심리학과의 필립 쉐이버 교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개인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결정되며 이것은 10수년이 지나 성인이 되어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유형이 바로 애착 유형입니다. 연애 관련 연구에서도 애착 유형이 관계의 많은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수천 건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어요. 자, 그럼 애착 유형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각 유형의 특징이 어떤지 알아볼까요? 연애 유형 3가지. 첫 번째, 불안형, 애착 유형. 불안형은 연애할 때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면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편이죠. 예를 들면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왜 답장이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상대방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들은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간혹 예감이 적중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상대방의 행동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잘 휘말리고 기분도 잘 상해요. 또한 불안형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데 능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추측하게 만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이제 와서 연락을 하다니 안 받아! 자다가 일어나 부재 중인 전화를 보고서 애인이 전화를 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인은 황당해서 왜 전화를 안 받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연락을 받으면서 연인의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는다거나 연인이 자신에게 해준 만큼 딱 되돌려주려고 해요. 심한 경우는 이별로 연인을 협박하거나 질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자기 기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회피형 애착 유형.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친해지는 것을 피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연인과 가까워질수록 관계에 더 얽매이고 자신의 영역이 줄어든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사귀는 것보다는 약간 모호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회피형은 원나잇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죠. 이들은 상대와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되면 자기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다가도 그 사람과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면 갑자기 호감이 줄어든다거나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완벽한 이상형을 설정해놓고 현재의 연인과 비교해서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줄이는 행동을 하는 거죠. 물론 자기는 이런 현상이 자기의 애착 유형 때문이라는 걸 모르지만요. 세 번째, 안정형 애착 유형. 이 유형이 안정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안정적인 연애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연인에게 집착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버림받을까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친밀감을 불편하지도 않아서 연인 간의 친밀감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죠.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이나 연인 간의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쉽게 잃지 않아요. 심한 감정 기복을 겪는 일도 많지 않고 원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도 쉽게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연인과 다투더라도 쉽게 상처를 주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일은 없답니다. 그보다 상대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의견이나 비판에 따라 자기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유연하게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익숙해요. 애착 유형의 힘. 애착 유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안정형 50%, 불안형 30%, 회피형 20%로 나타났어요. 애착 유형은 연락, 데이트 같은 연애의 사소한 영역부터 연인 간의 갈등 관리, 결혼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애착 유형을 알고 이런 유형끼리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안정형과 불안형이 사귈 경우 불안형 연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과 상대방이 어떤 애착 유형에 속하는지 알면 더욱 행복한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애인을 똑바로 쳐다보고 싸워야 하는 이유. 한 심리학 연구팀이 싸워도 이혼하지 않는 부부의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무려 6년간 부부들의 싸움을 관찰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싸워도 이혼하지 않는 부부는 싸울 때 서로를 마주볼 확률이 무려 2.5배나 높았습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자세가 회피하기나 무시하기와 같은 싸움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각자 다른 일을 한다거나 눈을 맞추지 않은 채로 싸우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아시겠죠? 이참엔 연인과 싸울 땐 꼭 서로를 마주본다는 룰을 정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연애를 안 하는 게 낫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